자, 저 뒤로 가서 시간 관계상 저 뒤로 가서 동아일보 기사 MBC의 김건희 씨 관련 육성 그 관련 보도 그 기사 좀 띄워주세요. 지금 애초에는 이번 내일이죠, 내일. 애초에는 내일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씨 7시간 45분 육성 파일 녹음 내용을 방송하는 2탄을 예고했었는데 보세요. 동아일보 사면. 일단은요. 법원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도 김건희 통화 사생활 빼고는 방송 허용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상처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고 거듭 얘기를 했고요. 자, 서울의 소리가 애초 이 육성 파일을 MBC에 넘겼고 이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사생활 부분 빼라. 그리고는 틀어도 된다. 근데 MBC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23일 날 스트레이트에서 2탄 내보낼게요 했는데 돌연 걷어들였어. 일단 그 걷어들인 이유 좀 보세요.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뭐라고 하면서 MBC가 걷어들였는지, 왜 방송을 안 하겠는지, 철회한 건지 그래픽 준비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MBC 스트레이트 측. 김건희 씨 녹취록 관련 내용, 사회적 파장 컸던 만큼 후속 취재 진행해 왔으나 취재 소요 시간, 방송 분량 등 여러 조건을 검토한 결과 관련 내용을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 문인철 평론가님, 이유는 이렇게 밝혔습니다만 혹시 행간의 의미, 속내, MBC가 왜 걷어들였을까요? 한마디로 꼬리를 내린 거죠. MBC가. 그 방송하기로 이제 2주 연속 20분씩 편성해가지고 지난 일요일 날 했고 내일 하기로 했는데 내일 것을 취소를 했어요. 그것은 아마 정치적인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MBC의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잘못 이야기하면 또 무리가 좀 가니까 민주당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지난 토요일까지 엄청 또 일요일 저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 기대를 많이 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벗어나서 상승할 수 있는 동기, 계기를 만들어보자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가 됐죠. 어제 그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캠프 내에서 분들이 보기에는 안타깝게도 그 상승하는 박스권이 아니라 박스권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아, 이건 전략적인 MBC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우리가 실수했겠구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MBC도 그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되고 아, 저게 뭐가 나올까 했는데 막상 방송이 돼 보니까 오히려 김건희 씨에 대한 인기만 더 올라간 셈이 돼 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나 생각했던 파장은 이런 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또 까보니까 별거 없다. 그런 평이 너무 많으니까 야, 비난 한 번 받아도 된다. 2번까지 받을 필요 없다 해서 방송을 접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인철 평론가님의 개인적 해석입니다. 속내는 모르죠. MBC가 왜 접었는지. 앞서 이제 언급한 여론조사 보여드릴게요. 갤럽조사 하나 띄워주세요. 갤럽조사를 언급하셨으니까 그 갤럽조사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 발표된 건데 이재명 34, 윤석열 33, 안철수 17.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2주 연속 갤럽조사에서는 17%를 유지를 하고 있는 이 조사를 언급하셨습니다. 참고로. 그런데 지금 김건희 씨의 저 육성 파일 보도 이후에 글쎄 이걸 뭐 이상현상이라고 명명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씨 관련 팬카페가 있대요. 거기서 이른바 건사랑이래요. 이런 마스크, 김건희 씨 캐리커처와 마스크, 건사랑, 하트, 빨간색 하트까지 찍어서 문구를 만들었어요. 새겨진 마스크 판매 공지 한 장에 1,300원 바꿨답니다. 100장에 10만 원. 팬카페 운영자는 조만간 김건희 여사 지지 집회를 할 생각이다. 그때 나오면 한 장씩 나눠줄 것이다. 최민희 의원님, 글쎄요. 뭐 일단 팬카페니까 지지한다고는 뭐 당연히 볼 수 있겠지만 글쎄요. 집회까지 할 생각이랍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하시고요. 네, 표현의 자유도 있고 지지할 자유도 있으니까 저렇게 하시고 싶은 분은 저렇게 하시고 저렇게 하는 걸 보면서 저게 뭐지? 이런 분도 계실 테고 그건 뭐 국민들께 맡기면 될 것 같고 네. 우선 MBC에 대해서 좀 바로잡을 게 있는데 뭘까요? MBC가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저건 MBC 스트레이트 쪽 제작자들 입장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빠진 게 있는데 저 뒤에 MBC 전체 입장은 뭐였냐면 뉴스 데스크를 통하여 하나하나 후보들에 대하여 검증해 가겠다라고 했고 실제로
금요일 날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김건희 씨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네. 5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MBC가 편성함에 있어서 방법을 달리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거를 놓고 MBC가 뭐 스트레이트에서 안 하니까 뭐 어떻게 했다 이런 건 적절하지 않죠. 네. 예,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김건희 파일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저것이 이재명 후보의 상승 동력이 될 거라고 본 민주당의 내부에 그나마 좀 전략하시는 분들은 한 명도 못 만났어요. 이 선거 막바지의 상승 동력이란 네. 후보 자신의 적극적 콘텐츠가 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 내부 분위기는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거 사실이고요. 급반등 요인은 우선 이준석 대표와 싸우다가 후보가 극적으로 화해를 한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특정 타겟을 전략으로 하는 그 전략이 먹혀서 일부 이대남에서 급등한 거. 30대 초반까지. 요게 주 요인이고 다만 김건희 파일이 그러면 그 상승 동력을 꺾을 것인가 둔화시킬 것인가. 요거를 보는 것인데 이게 그 주 초반에는 상승 동력을 꺾지 않았는데요. 네. 보시면 주 후반에 일일 조사에서 좀 꺾이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야가 다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내부에 누구도 김건희 파일이 부정적인 것이 상대방의 그게 상승 동력이라고 본 사람 한 명도 못 봤고 저도 그랬다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우선 뭐 걸크러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태도나 말투를 보고 걸크러쉬라고 느낀 몇 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모니터를 해보니까 그 걸크러쉬라는 단어가 일부 커뮤니티에 쫙 동시간에 퍼지더라고요. 네.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뭐 팬카페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보통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보면 이런 어쨌든 MBC 스트레이트의 17%의 시청률로 나갔으면 네. 그게 정말 의미 있는 것이었다면 10만 명 정도 확 올라갑니다. 네,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면밀히 봐야 된다, 추이를.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 보수 패널도 그걸 걸크러쉬라고 하면 어떡하냐. 민감한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네. 이런 이제 반발 작용도 있는데 늘 반발 작용은 좀 늦게 드러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한 줄 한 줄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윤석열 후보보다 더 세구나. 그런 느낌이 확 왔고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많은 것에 관여하고 있고 무엇보다 지난번 사과할 때 그 연약한 여성. 예. 그 검사라서 무서운 줄 알았는데 뭐 어쨌다든가 막 그 정말 연약하고 가련한 네. 여성과 이 목소리의 주인공이 한 사람이란 말인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충격받은 지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MBC 스트레이트는 못했지만 네.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나하나 나오고 있는 중이어서 오히려 이게 뭐 내용이 없다든가 민주당은 실망했다든가 이런 접근보다는 네. 차분하게 내용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를 좀 양당도 지켜보고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짚을게요. 기사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민주당 측에서 계속해서 제기하는 것은 지난해 코로나 국면 때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해서 압수수색이 불발된 걸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관훈클럽 토론 때인가요? 그때 나와서 했던 발언 들어보시고 또 그리고 송영길 대표의 발언 한꺼번에 듣고 정미경 의원님과 유용하 교수님의 발언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시절에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2월에 이제 대구에서 막 창고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신천지에 대해서 압수수색하라는 법무장관의 아주 공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압수수색은 불가하다. 그런 압수수색은 방역과 역학조사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알고 보니까 이 건진 목사가 서로 상의를 해가지고 자기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핍박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조언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일개 사인의 무속인과 그 내용을 공유하고 그 조언을 받아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시키도록
청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은 대단히 경악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미경 의원님, 지금 송영길 대표 여기는 건진 법사의 얘기 듣고 압수수색 안 했다. 지금 혹시 뭐 확실한 팩트에 근거해서 한 발언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제가 검사였어도요. 저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해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신천지는 어떤 단체인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만약에 대놓고 압수수색 영장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숨어버려요. 더 우리가 역학조사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언론에서도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무엇이 옳은지. 저럴 때는 압수수색 영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설득해야 돼요. 설득해서 그 자료를 달라. 우리가 그러면 역학조사하고 이런데 우리가 협조해서 가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압수수색 영장 해가지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가시면 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저렇게 여당의 대표가 나와가지고 세상에 팩트도 아닌 걸 가지고 그거를 무슨 법사 얘기를 듣고 총장이 윤석열 후보가 기각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저 사과해야 합니다. 아니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잠깐. 유용하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저게 진짜 뭐 사실인지 아니면 뭐 의혹인지 그거는 뭐 나중에 밝혀지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무속인들 김건희 씨를 해서 또 선거 캠프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네트워크 위원회 싹 사라졌다 그러는데 무속인들과 연관성이 있다는 문제, 또 신천지까지 터져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종교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 입장에 봤을 때는 굉장히 인정하기 힘든 부분일 겁니다. 저도 어저께 어떤 목사님 분을 만나 뵀는데 저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저걸 인정할 수 있겠냐,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물론 개인입니다만. 그래서 아마 저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으면은 아마 지금 사실상 특히 기독교 신앙심 깊으신 분들이 우리나라 보수 우파의 상당히 중심적인 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가 자꾸만 이런 문제가 터져요. 물론 이재명 후보도 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네. 이런 일실 문제부터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터지고 상당히 권위주의적 성향도 있고 과연 좀 네. 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국민들이. 그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근데 수사 잘하는 사람들은요. 이 압수수색 영장 다 기각해요. 알겠습니다. 이 발언의 파장은 또 앞으로 문제는 지켜보도록 문제예요. 하겠습니다. 주말 아침엔 멜기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